이번에는 위에 열이 많은 체질. 아까 그림을 그렸죠? 이제 뭐 여자분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요런 체형이 있고, 엉덩이가 조금 더 커야겠죠? 그 다음에 요런 체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요런 체형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몸이 좀 냉한 체질이고요. 요런 체질은 상대적으로 열이 많은 체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살로 보는 게 아니라 뼈로 보는 건데요. 이건 체형으로 보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체크업하기는 어렵고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기질적으로 이제 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쪽 체질에 대해서 왜 소화가 안 되는지, 위에 열도 많고 소화 효소도 잘 나오고 위에 연동도 잘 돼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이거는 이제 밑에 음기가 받쳐주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밥솥에 밥을 할 거 아니에요? 밥을 하는데 이 화기는 아주 세고 좋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쌀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물이 없어. 쌀물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밥이 꼬들꼬들해지거나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꼬들꼬들하고 탄 밥은 먹기가 불편하죠. 그와 같이 이 체질은 음기가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가 신경을 쓰면 막 위산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위산이 많이 나오면 어떻겠어요? 위염 잘 생기죠. 위염 나오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궤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식물도 넘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이 체질은 또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요. 자기가 화가 나면 밥을 막 먹어. 왜? 위산이 쏟아지니까 허기가 지거든. 그래서 나는 화가 나면 막 먹는 걸로 나는 해서 왜? 라는 분이 대체적으로 이쪽 체질일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리고 이 체질은 배에 가스가 또 잘 차. 그래서 뭐 방구를 많이 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음식이 맛이 없다거나 음식이 뭐 문제가 돼가지고 탈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워낙에 뭐 소화 효소도 잘 나고 소화 기능은 좋거든요. 그런데 성질이 좀 급하고 기분이 나쁘면 위산이 확 쏟아지면서 확 막혀요. 위산은 쏟아지면서 막히는 체질이야. 그래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런다거나 밥 먹을 때, 내지는 밥 먹을 때 상대편이 좀 기분이 안 좋다거나 이러면 체한 것처럼 답답해지는 그런 문제를 잘 일으키죠.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성격이 좀 급하시고요. 우라가 잘 차고, 아까는 좀 냉한 기운에 뭉쳐가지고 냉담이 잘 찬다면 여기는 열기가 뭉쳐갖고 소화 과정에 생기는 찐득찐득한 그 물질 담음하고 합쳐갖고 열담이 잘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열담이 생기는 경우에 굉장히 좋은 치료로서는 뭐가 좋냐면 알로에라는 거 아시죠? 알로에가 어디에서 커요? 알로에가 사막에서 크잖아요. 그 사막에서 크는 것들이 성질이 뜨겁겠어요? 성질이 차갑겠어요? 성질이 차갑지. 왜? 왜냐면 쥐가 성질이 뜨거우면 사막에 가고 말라 죽죠. 자기가 차가우니까 사막에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장들은 다 성질이 차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성질을 차가운 쪽으로 뭔가 필요하면 선인장을 수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추운 지방에서 크는 식물들은 성질이 어떻겠어요? 따뜻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삼이나 뭐 산삼 같은 것들은 양지에서 크지 않아요. 음지에서 축축한 기운에서 크죠. 그게 바로 이제 양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알로에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약재로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로에를 노해라는 약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노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위염, 위궤양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알로에는 성질이 냉하면서 살짝 쓴맛이 있거든요. 뒷맛이 써요. 그러니까 염증 제거에 좋아요. 그래서 위에 열이 차가지고 염증이나 궤양이 있을 때는 알로에 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몸이 찬 사람한테 위에 염증이 있다고 알로에를 주면 이거는 독으로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 체질한테는 알로에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열 체질의 위장 문제는 사실은 위장 자체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눌러갖고 화기로 누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내지는 콩팥의 음기가, 신장의 음기가, 냉각수 역할하는 음기가 심장의 화기를 못 눌러주기 때문에 신장을 좋게 해주면 희한하게 소화가 잘 돼요. 만성 위장병이 고쳐지고요. 그래서 심장과 위장과의 관계에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체질이 바로 요 체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저한테 얼마 전에 이제 환자가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아주 교양이 있고 무화하신 분이야. 아주 뭐 귀부인 같은 스타일로 말씀도 아주 다분다분 얌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셔갖고 소화불량으로 너무 고생하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음인인 것 같았지만 진맥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소양인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교육과 교양에 의해서 자기의 급한 성질을 다 커버하고 너무나 우아하게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먹으면 먹는 족족 소화가 안 된대.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갈 데가 거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약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황련량을 2배를 더 올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열이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아니면 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갈 데가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뭐 여러 병원을 다 다니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속이 너무 편해지셔서 오셨어요. 제가 일주일째 약 드렸거든요. 제가 이분을 일반적인 체질을 배제하고 봤다면 저 절대 못 고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이재마 선생님의 그 산소에라도 가서 술이라도 한 잔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마 선생님 그 묘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함경도 함흥에 있어요. 남북 통일이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마 선생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워낙에 대단하신 학자이면서 도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뭐라고 하셨냐면 자손들한테 그 외종놈들이 철제로 된 마차를 타고 오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나는 땅 속에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땅속 깊이 묻어라 그랬대요. 근데 6.25 때 진짜 이재만 선생님 무덤 앞으로 소련 탱크가 지나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한 도인이면서 의학자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네.